네, 11월 3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프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 다르게 또 파란 불을 켜주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네.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 반짝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길래 이제 좀 가나보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만에 그냥 외국인들의 또 대규모 매도가 출회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3 홀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3. 지수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 저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진단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금 회복할랑말랑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선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2010년 이후에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일시적인 불균형이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분명히 미국 증시를 좀 따라간다는 관점에서 시장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3 홀로 진단을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 이제 조정이 빌미가 된 건 원달러 환율의 재상승 1180원대를 다시 좀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FOMC 회의가 시작이 됐고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FOMC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될 텐데 아마도 이제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히려 이 테이퍼링 이슈가 지난 수개월간의 글로벌 증시, 특히 그중에서도 신흥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었던 악재였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는 악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변수는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하는 거 전략을 무료 방송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요번에는 100% 균등 배분하는 거였기 때문에 증거금 딱 90만 원만 넣으면 3주 정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간혹 4주를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주당 100에서 12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찬스였다. 매도 타이밍까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따상을 가지 못하면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사이에 차익 매도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 대부분 다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였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카카오페이가 신규 상장되면서 벌써 지금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1조 7천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한 종목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 수급이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뜩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심한 상황에서 카카오페이 쪽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흐름을 보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테마는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일부 종목들은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옥석가리게 좀 나타나는 분위기고 그러면서 그간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친환경 섹터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런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불균형이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 이전 라운딩에서 김 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일에 편입하신 청담 러닝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청담 러닝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이 종목 제가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월요일 날 그야말로 이제 NFT 광풍이 좀 불었었죠. NFT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를 다시 한번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청담 러닝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뭐 장 초반에도 10%
10%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매수가 35,000원 대비하면은 한 13% 정도 벌써 3거래일 만에 지금 13% 정도의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서울옥션, 뭐 골프존, 아프리카 TV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전부 이 플랫폼화 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서 메타버스라든지 NFT와 같은 이런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장착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청담 러닝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평가 성장주 찾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담 러닝이 바로 그런 저평가된 성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또 어저께 2025년까지 메타버스를 포함한 신성장 산업에다가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늘 청담 러닝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목표가를 제가 4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거의 4만 원 목전까지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려있는 모습인데 4만 원짜리가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돌파가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제법 이제 눌림목을 잘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튀어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4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청담 러닝인데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리뷰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11월 2일에 편입했던 상하 프론테크인데요. 네. 이 종목도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11월 2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어 보이는데요. 바로 네. 어제였어요. 네, 어저께 맞아요. 소개해드린 종목이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키워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평가 성장주 찾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보다는 저평가 성장주들이 워낙 지금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친환경 섹터의 종목들이 한 2, 3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어저께 제가 굳이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딱 소개를 해드렸던 이유는 기간 조정이 일단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소재나 뭐 친환경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성장성이 단연 좀 돋보이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하 프론테크 딱 한 종목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어저께 소개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멤브레인 소재를 개발을 하면서 이 회사가 2차전지 소재, 특히나 친환경 이제 수소차 소재 쪽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소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소차 관련된 매출이 불과 35억에 불과했는데요. 10년 이후인 2030년이 되면 관련 매출이 6,300억으로 급증을 한다라는 지금 전망 리포트가 어저께 나왔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었거든요. 단기 목표 가격이 지금 1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63,500원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68,000원, 뭐 오늘 장 초반에는 7만 원대를 딱 터치를 했었는데요. 7만 원 아래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멤브레인 소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전의 시설뿐만 아니라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양산과 관련된 테스트가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이제 급증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기업들이 올해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작년에 이미 양산과 관련된 이제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고 실적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진입을 한 상태에서 올해 그야말로 대시세가 폭발을 한 거거든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들이 움직인 궤적을 내년부터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한 기업이기 때문에 7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편입했던 상하 프론테크 하루 만에 10% 가까운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요즘과 같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성장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프로님의 멋진 퍼팅 실력 잘 봤고요. 현재 같이 라운딩을 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종목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 사연이 끝나면요. 저희 김프로님께서 준비하신 네. 두 가지의 원샷 원킬 종목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4474님, 오스템 임플란트 15만 9,400원에 10%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이 종목은요. 제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사실 네. 이제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만큼 실적이 잘 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성장세가 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이제 흐름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꾸로 이제 후발업체인 디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해외 수출도 계속 좋아지고 있으나 3분기 때 일시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둔화됐다. 그래서 일시적인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좀 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5만 원대면 조금 높게 매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 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면서 보유를 조금 더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선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이고요. 44,300원, 10%입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매도 타이밍을 여쭤보셨어요. 네, 하나솔루션도 일단은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상하 프론테크 리뷰를 해드리면서 2차전지 소재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하나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에너지 이런 친환경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최근에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 물량들도 좀 받아냈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수급이 좀 안 좋았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주가도 한 2주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만 원대 아래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솔루션도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까지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원샷 원킬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8,500원 현재가로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수소차 관련된 종목 상하 프론테크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9%가 넘게 급등이 나타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친환경 관련된 섹터 쪽에서 저는 이제 업종별 순환매를 좀 이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 업력이 대단히 좀 오래된 기업이에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화기업을 강화마루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1948년에 이제 설립된 국내에서 이제 목재 분야의 목재 가공 분야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구나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이제 목공 자재 그리고 이제 강화마루 디자인 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본업인 이제 목재 사업도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상반기 때 실적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특히나 동화기업은 지금 베트남에 공장이 나가 있는데요. 베트남 쪽의 건설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베트남 건설 경기에 이제 붐을 타면서 상반기 때 이 본업인 목재 부분이 실적이 아주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 본업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요즘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전해액 관련된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 요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때는 6불화 인산 리튬, 제가 요 6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하면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수혜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6불화 인산
국내산 리튬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전해액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첨보라든지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상반기 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었겠죠. 원재료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걸 판가에 전이시키기 전까지는 수익성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첨보라든지 동화기업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만 따져봤을 때는 상반기 때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아마도 3분기 때부터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아주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을 예를 들어봐도 사실상 지금 설비 투자를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양극재나 음극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전해액인데 이 전해액은 판가 전이가 상반기 내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해액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원가가 올라간 걸 판가에 그대로 이전을 시키면서 수익성이 아주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화기업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목재 부분 떼어놓고 이 전해액 부분만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10%가 훌쩍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선점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5,000원, 손절 가격은 76,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동화기업입니다. 순환매 장세를 이용해서 실적 발표 전에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2,520원 현재가로 K사인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정말 뭐 메타버스, NFT,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후죽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대장주들 위주로 상승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후속주들을 이제 좀 잘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K사인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강하게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 회사는 이제 개인정보 암호화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메타버스라든지 NFT, 가상화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이 보안과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K사인이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각종 보안 기술들을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런 아이템, 새로운 플랫폼들이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슈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은 당연히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확실하게 이제 매듭이 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 보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근에 아토린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왔고요.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K사인과 같은 종목,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런 보안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력 대권주자들이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슈를 얘기할 때마다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누가 최종적인 후보가 되고 누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4차 산업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 메타버스라든지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2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자할 걸로 지금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이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최근에 거의 2달 이상 계속해서 행보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부담 없이 후속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000원, 손절 가격은 2,3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대장주의 강한 수혜를 입을 후속주로 K사인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